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국 정부는 정보 격차를 파악하고자 정보 취약계층을 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으로만 구분을 해서 정보 취약계층과 취약하지 않은 계층, 비취약계층의 디지털기기 접근 수준, 그리고 디지털 정보화 역량 수준 이 두 가지를 조사했어요. 자, 이 두 가지를 조사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떤 의미를 지는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디지털기기 접근 수준은요. 유무선 정보기기 보유 여부, 보유를 하고 있는가, 또 인터넷에 상시 접속이 가능한가, 이것이 바로 디지털기기 접근 수준에 해당하게 되겠죠. 그리고 디지털 정보화 역량 수준은 이 디지털 기기를 내가 가까이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이 기기를 잘 활용할 수 있는가, 그 수준과 관련된 것이 정보화 역량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요.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표의 수치는 각 시기별 정보 비취약계층의 해당 지표에 대한 수준을 100이라고 할 때, 취약하지 않은 계층의 수준이 100이라고 할 때 정보 취약계층의 수준을 숫자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비취약계층의 수준이 100인데 이 100과 가까운 수치를 나타낼수록 아무래도 덜 취약하다라고 우리가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죠. 단 A국 정부는 정보 취약계층과 비취약계층 간 정보 격차의 확대가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의 요인이라고 판단을 한다. 그러니까 정보 격차가 곧 어디로 가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로 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기억과 니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2020년과 2025년으로 각기 나누어서 확인을 했고요. 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이 세 파트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았을 때 가장 100에 가까운 수치, 즉 덜 취약한 계층에 해당하는 곳은 바로 저소득층 두 수준 모두 다 저소득층이 가장 100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줬어요. 그렇다면 100에 가장 먼 수치, 가장 취약한 계층은 바로 어떤 계층인가를 확인해 봤더니 100에 가장 먼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쪽이나 고령층이 가장 100에 먼 수치, 가장 취약한 계층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우리 보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기억입니다. 2020년 대비 2025년 장애인의 기억 상승률과 저소득층의 기억 상승률은 같다. 그럼 상승률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만큼 상승했느냐 그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의 비율이 상승을 했느냐 이것을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에 대한 거니까 기억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 2020년에서 2025년으로 가면서 장애인은 80에서 88로 수치가 증가를 했어요. 얼만큼? 8만큼 증가를 했다고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저소득층은 2020년 90에서 2025년 99만큼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얼만큼? 9만큼 상승했다는 것을 확인했죠. 그런데 봤더니 8이랑 9야. 수치가 다르네 라고 해서 아니야 같다가 아니야 다르다야 라고 해주시면 딱 틀리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은 얼마만큼 상승했느냐가 아니라 상승률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상승률, 비율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기존에 80만큼 있었는데 8만큼 상승했다면 얼만큼이 상승한 거냐 이거를 나타내는 거죠. 기존에 80이었는데 8만큼 상승했어. 그러면 이것은 10분의 1만큼 상승한 것이고 10분의 1을 퍼센트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만큼 상승했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저소득층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원래 기존에는 90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만큼 상승을 하게 됐어요? 9만큼 상승을 하게 되었죠. 그럼 이거는 결국에 어떻게? 10분의 1만큼 상승한 것이고 10분의 1은 결국에 몇 프로 상승했다? 10%, 10% 상승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수치 자체는 다르지만 상승률에 있어서는 어때요? 10%, 둘의 상승률은 똑같네 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억선지 다시 한번 돌아가시면 장애인의 기억 상승률과 저소득층의 기억 상승률은 같다. 어때요? 맞는 선지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 맞는 선지. 디귿으로 한번 가볼게요. 니은으로 한번 가볼게요. 기억은 디지털 기기 보급을 통한 정보 격차 해소가 장애인보다 저소득층이 더 필요함을 보여준다. 자, 지금 기억 수준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보았을 때 정보 격차 해소
라는 방법이 장애인보다 저소득층에게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이 저소득층의 그 수준이 더 낮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에서 더 먼 수치를 보여주어야지만 저소득층에게 더 필요함을 확인을 하는 건데 일단 한번 기억을 확인을 해볼게요. 장애인과 저소득층 중에 어느 쪽이 더 필요한지 확인을 해봤더니 장애인과 저소득층 중에 더 100에 가까운 수준을 보이는 것은 저소득층이었어요. 그럼 이 저소득층이 비교적 덜 취약한 계층이고 저소득층보다는 장애인이 더 취약한 계층이겠지? 그럼 더 필요한 계층은 어떤 계층? 장애인 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장애인보다 저소득층이 아니라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겠죠. 니은은 옳지 않은 선지. 디귿 가볼게요. 니은은 이번엔 니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디지털 정보와 역량 교육을 통한 정보 격차 해소가 고령층에게 가장 필요함을 보여준다. 그럼 니은을 확인했을 때 가장 100에서 먼 수치를 보이는 계층이 고령층이라면 디귿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우리 니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니은을 보았더니 가장 100에서 먼 수치를 보이는 건 어떤 계층이었어? 고령층이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시급한 거, 가장 필요한 건 당연히 고령층이 맞겠네. 그럼 디귿 선지는 맞는 선지가 됩니다. 리을 가볼게요. 계층별 기억 니은의 변동을 통해서 A국 정부는 2020년에 비해 2025년에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었다고 판단할 것이다. 노동시장의 양극화 무엇이 요인이 되어서 정보 격차가 요인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게 노동시장의 양극화다라고 A국에서 이해를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20년에서 25년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면 되겠지. 20년에서 25년 갔더니 수치는 전부 다 높아졌어요. 기존보다 25년에 훨씬 더 100에 가까워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도 확인을 해보면요. 2020년보다 2025년에 모두 다 100에 가까울 만큼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 격차는 이때보다 조금 완화, 해소가 되었던 것이고 정보 격차가 해소가 되니 당연히 노동시장 양극화도 심화가 아닌 완화되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리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었다고 판단할 것이다? 아니, 심화가 아니라 어떻게 바꿔주셔야 돼요? 완화되었다고 판단할 것이다 라고 바꿔주셔야 되겠죠? 리을은 옳지 않은 선지가 되겠습니다.